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였으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자, 해볼게요. 일단 총 게시글 수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위치를 먼저 잡고 그 위치에다가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테이블의 위쪽이니까 DLB 하나 만들어서 이거 밑에 이거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진 바텀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여기에 여기는 A 태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버튼을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DLB 하나 만들어서 안에 스팟 넣어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죠. 그리고 글자가 좀 커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 같이 주죠. 이게 치트시트에서 폰트 사이즈 찾아서 스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좀 너무 작죠? 스몰보다 조금 더 크게. 베이스면 원래 상태랑 비슷할 텐데 일단 해보고. 베이스가 원래보단 좀 작군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섹션에 텍스트 엑스라지가 들어가 있었어서 커졌던 거를 좀 줄인 형태가 됐네요. 이러면은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음표 부분에 들어갈 실제 카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갖고 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요청을 받는 메서드가 아니라 서비스한테 요청할 메서드 하나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get articles를 가져온 후나 가져오기 전이나 뭐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하죠. 여기다가 int articles cnt 그래서 article 서비스에 get articles cnt 여기에도 보드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게시판마다 총 게시글 수는 다를 거니까 조건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얘한테 이런 거 해줘라 라고 하고 만들어 주고, 얘 위치는 아티클스의 밑에다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쿼리 날릴 준비 해주고요. 자, 우리가 날려야 되는 쿼리는 간단하죠. 그냥 카운트 쿼리 날리면 돼요. 셀렉트 카운트 from article 근데 where에다가 보드 아이디가 우리가 받아온 보드 아이디 이렇게. 그럼 얘가 카운트를 해서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돌려줄 거고요. 이 돌려준 결과를 모델에 담아서 하나 넘겨줘야겠죠? 그럼 JSP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물음표 부분에다가 articles cnt 해주면 얘가 넘겨준 값을 가지고 화면을 그릴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1개 잘 나오고 있고 뿌리로 들어가면 2개 잘 나오죠?
만약에 전체 글 보기 기능이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조건을 추가하는 부분을 if를 걸면 될 거고, 그렇죠? 전체 글 보기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변수를 받아와서 그 값이 어떤 거일 때 이 조건을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쉽게.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테이블 DRP 이게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일단 이거 하나 끊고, 이건 너무 간단했는데 이제 조금 재밌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글쓰기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줄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는 게시판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지금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 공지사항에다가 글을 쓸 거야 혹은 자유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 거야 라는 정보를 고를 수 있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가 뭐 공지사항, 자유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입력을 잘못하면 그대로 뒤로 넘어갈 텐데 문제가 생기겠죠. 뭐 안 넘어가게 막을 수야 있겠지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아예 입력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 빼고 여기도 일단 비워놓고 input 태그에서 사용하는 타입 중에서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버튼이죠. 인풋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흔히 보던 거죠. 라디오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라디오와 체크박스의 차이, 지금 얘는 다중 선택이 돼버리네요. 이건 안 되게 막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버튼을 봤다 그럼 다중 선택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였을 거고, 네모난 버튼을 봤다 다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였을 거예요. 보통 그런 의미로 다들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다중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에 동시에 글을 쓴다 뭐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중 선택이 안 되게끔 라디오 태그를 사용을 할 거, 라디오 타입을 사용을 할 거고, 이 라디오를 사용해서 이제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선택지를 두 개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게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버튼은요, 우리가 인풋으로 여러 개를 만들면 결국에 이게 서브밋이 될 때 여기 네임에 있는 걸 값을 가지고 서버 쪽으로 넘어가죠. 컨트롤러로. 근데 얘네들은 네임이 버튼 개수마다 이름이 달라야 될까요? 체크박스는 그러면?
둘 다 네임 똑같이 써요. 왜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진 애들이라서 이 네임을 이 개수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10개를 만들 거야. 그럼 이름도 10개 만들어야 되면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10개를 만들어서 서브밋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에 컨트롤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파라미터는 있는데 요청에 제대로 값 안 넣어주면 에러 났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넘기면 9개는 비어있을 텐데 에러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얘네는 네임이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에는 보드, 아이디 이런 거 줄 거고 우리는 공지사항이랑 자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라벨로 감쌀 거예요. 그리고 여기 for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가져야 되는 밸류는 공지사항일 때는 1이라는 값이 넘어가야 되고요. 왜냐면 보드 아이디를 우리가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근데 그러면 공지사항이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워딩도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만 해놓으면 사용자는 버튼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모르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적어줄 겁니다. 그냥 일단 적어보고 차이를 한번 보자. 자, 텍스트를 적으면 이게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인풋이 있고 그 옆에 텍스트가 붙었어요. 그럼 당연히 인풋이 있고 그 옆에 텍스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좀 더 떨어져야 인지하기가 좋겠죠? 이 정도.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제 이 라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없을 때 이렇게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그 화면단에 그려진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얘는 이제 인풋 따로 텍스트 따로예요. 그래서 글자는 누를 수 없어요. 여기를 눌러야만 돼요. 자유는 지금 라벨이 들어가 있죠. 글자를 누르면 눌려요. 이것 때문에 라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묶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을 그냥 하나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가 생기고 우리가 그 라디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여드린 상황에서는 아니다. 이건 그냥 살려놓고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얘만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자 지금 선택 여러 개 안 되죠. 아까랑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돼요. 뭐 때문일까요? 자 네임 한번 다 지워볼게요. 되죠? 네임이 비어있으면 얘네가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네임 없이 우리가 인풋에 라디오를 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서버가 이 데이터를 알기 위해 인풋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네임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인풋 태그를 사용할 때는 필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게 막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게 그냥 필수적인 요소를 넣으면 바로 사라질 거니까. 자, 근데 여기도 버튼과 글자가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도 이거 하나 넣어주죠. 좀 여유롭게. 그리고 좀 더 뛸까요? 왜 안 떨어진 것 같지? 이 정도? 적당히 떨어졌죠? 이게 지저분하면
여기 안에다가 또 뭐 하나 넣어놓고 막 크기 만들어서 밀고 해도 돼요. 그건 자유예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딱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일단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하고 작성을 눌렀을 때 얘가 값이 없겠죠. 그러니까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애들은 선택이 되어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밸류를 가지고 넘어가요. 지금 1, 2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서브밋이 될 때 1이라는 밸류가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보드 아이디란 네임으로. 얘를 둘 다 안 눌렀다. 이 상태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값이 안 넘어가요. 그렇다라는 건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뒤에서 받게끔 만들 거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체크드 뭐겠어요? 애초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는 체크박스랑 다르게요.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나서 다시 누른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한 번 눌리는 순간 얘는 끝이에요. 뭐든 선택을 해야만 해요. 체크박스는 선택했다가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써보셨을 거예요. 라디오 버튼은 얘네들은 하나라도 선택이 된 순간 이제는 아예 선택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체크들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깜빡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깜빡하지 않았으면은 고른 대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걸로도 가능하죠. 얘를 눌러서 이런 걸 눌러서 밑으로 나오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라디오를 쓸 거고요. 이 기능은 우리 검색 기능 쪽에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 다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밸류 값을 결국에는 두 라이트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넘어가는 곳은 여기니까 두 라이트를 찾아가서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 이름으로 넘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 넘어온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인설트를 할 때 게시물을 인설트 할 때 한 줄을 추가해줘야 되겠네요. 인설트 하는 쿼리는 여기 라이트 아티클이 실행될 때 실행이 되겠죠? 저 친구한테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그리고 change 메서드 해주고 받은 거 넘겨주고 또 change 해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활용해주고 이렇게 실제로 이래야 데이터가 잘 삽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로그인 된 상태고 공지사항에다가 4번 게시물을 썼는데 나왔는데 공지사항 가보면 잘 들어와 있고요. 프리에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없죠? 그리고 프리에다가도 글을 쓴다. 잘 써지고요. 노티스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이제 응용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이걸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더 건드리진 않을 건데 응용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 일반 유저들이 접근할 수 없어야겠죠. 그러면 애초에 일반 유저 지금 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일반 유저라면 공지사항을 선택할 수 없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거 찾아서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 disabled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애초에 목록에서 빼버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김에 전 이거 적용을 좀 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라디오 버튼이 너무 커졌잖아. 영역이 그러면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작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넣어주면 되죠? 근데 너무 위에 위치를 해서 이게 영역이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라벨에 얘인데 부모를 무시하고 사이즈가 올라가 버렸네. 애매하군요. 이런 걸 하려면 애초에 사이즈를 좀 늘려놓고 정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볼까요? 이 라벨 자체를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영역을 보자. 영역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보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걸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있는 거라서. 지금 라벨한테 센터를 준 건데 인풋은 움직이지 않았다. 인 텍스트 라벨이 깨구리가 됐고 아 라벨을 센터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게 맞지. 인풋이 센터가 되어죠. 그러면 얘한테 이게 먹을라나 모르겠네. 얘가 플렉스가 들어간 건 얘네를 위해서고 얘가 플렉스를 주고 일단 한번 봅시다. 됐다. 네,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좀 더 띄워야 될 것 같죠? 원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기본 원이 잘 보이죠? 화면에서? 제 화면에서는 거의 선이 안 보여서 이 정도야 뭐. 아예 색을 다른 걸로 프라이머리.
통일성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별거 없죠? 그냥 인풋 태그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 이런 디테일들 하기 위해 여기 플렉스를 제가 준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플렉스를 가진 이유는 제가 지금 레이아웃을 이 TD 안에다가 공지사항과 자유라고 하는 이 두 친구를 가뒀어요. 큰 div로. 그리고 이 div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아, 아까 지우다가 얘가 이쪽으로 와버렸군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을 큰 div에 하나로 묶었어요. 제가 이걸 묶었다라는 건 얘네를 통으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TD 안쪽을. 그리고 나서 제가 div를 또 감쌌죠. 이 라벨 영역과 이 라벨 영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왜냐면은 별도의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얘를 만약에 플렉스를 안 줬다면 얘네는 줄을 바꿨겠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런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 해놓고 나서 이거 필요 없겠는데 싶으면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div를 뺐다.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빼도 되겠네요. 이제 한 번에 완성형까지 바로 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네, 안 되네. 플렉스. 아니요, 라벨은 원래 줄바꿈 안 해요. 라벨이 줄바꿈을 하는 애였으면 아까도 했겠죠. 라벨의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서. 근데 좀 애매한데? 근데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는 현상은 사실 본인 디스플레이랑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살리면 되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네요. 이렇게 그냥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필요한 거 넣고 하면 되겠죠? 여기도 지저분하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해서 이 div의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줘보고. 나쁘지 않네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저희가 오늘 보드 분리했던 거, 그 기능에 연관돼서 이제 뭐 글쓰기 할 때도 보드를 제대로 분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라이트 맞지? 그리고 이제 게시판이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징 기능 처리할 때 이때도 당연히 노티스는 노티스 거 가지고 페이징을 해야 되고요. 프리는 프리 가지고 페이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징 번호가 1, 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눌렀다. 지금 현재 공지사항 상황에서 2번을 눌렀다. 그럼 공지사항에서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신경 쓸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페이징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로직은 똑같은데 신경 쓸 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경을 제대로 못 쓰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올 건데 이제 페이징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버튼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에 지금 요청이 걸려 있을 거고 그 요청으로 컨트롤러한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리스트 페이징 기능 여기서 할 거니까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 또 파라미터 세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페이징 만들어 놓고 얘를 누르면 이제 뭐 내가 몇 페이지 볼 거야 이런
값도 요청으로 잘 넘길 건데 그 인자로 세팅을 해서 넘길 건데 여기서 얘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보드라고 하는 보드 아이디라고 하는 거 그 값만 주고 있죠. 물론 방법은 쉬운 방법은 있어요. 여기에 그냥 페이지 같은 변수로 페이지 번호를 매긴다고 하면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는 1페이지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페이지 1 박아놔도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하드코딩을 박은 건데 그것까지 하드코딩을 박는 건 좀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여기에 파라미터 세팅은 되어 있는데 헤드 이 메뉴 버튼 눌러서 넘어갈 때는 인자가 없으니까 또 에러로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세팅을 하긴 해야 돼요. 어딘가에는. 근데 그 어딘가가 저는 여기서 처리할 거예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페이징 기능을 만들 때 이제 뭐 글쓰기 버튼 밑에 쭉 번호 생성을 하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연산된 값이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컨트롤러에서 DB 갔다 와서 뭐 숫자 세고 나누고 뭐 이렇게 올림 같은 거 하고 해서 넘겨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려내고 이제 요청에 우리가 뭐 어떤 보드에 몇 번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가 이런 정보를 다 줄 건데 그걸 주는 상황에서 이제 그 현재 페이지 번호에 대한 파라미터 처리를 여기다가 강제로 1이라는 값을 넣어 놓을 게 아니라 기본 값을 여기다 세팅할 게 아니라 여기다 세팅을 할 거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인자가 못 넘어왔을 때 뭐라고 할 거니까 뭐라고 못 하게끔 그러니까 넘어오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한테는 기본 값을 세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네, 다음 주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니까 주말 동안에 공부하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 하는 것도 좀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RQ 메서드에서 대부분의 메서드가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안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걸 다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메서드가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죠. 만약에 RQ라고 하는 타입의 그 변수 자체를 RQ 객체 자체를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받을 수 있다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것도 좀 할 겁니다. RQ 객체는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했던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긴 쓰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RQ는 현재 스프링이 관리하는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왜냐? 어노테이션 없으니까. 뭐 서비스 매퍼 이런 거 아니니까. 컨트롤러도 아니고.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VO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 뭔가 하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이게 뭐였지? 잠시만요. 오케이. 아까 제가 이 DB에서 이거 설명드리면 여기가 아니지. 게다 티클스. 여기 있다.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서 막 if 조건으로 해가지고 웨어절 쓸 때 하는 방식 그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0 넣거나 3 넣거나 이러면은 제대로 안 나왔던 거, 이상했던 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보드가 널이면 보드를 가져와라 했는데 보드가 널이면 그때는 RQ에 있는 JS. 근데 우리가 여기서 RQ를 안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쓸 수 있게 해주고 JS 여기서 뭐 써야 될 거야?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JS 리턴 온 뷰 아니면 util?
지금 여기는 리스폰스 바디가 없는 메서드 JS 리턴 온 뷰 이걸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하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에 아티클 리스트인데 보드 아이디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잘 걸러줄 거니까 보드 아이디를 막 이런 걸로 보내면 잘 걸러줄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한 거 커밋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